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의료진이 돼서 암 환자를 진료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암 환자를 상대하고 우리가 상담할 때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니 환자분들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다른 질환 환자분들에 비해 지식 수준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논문 자료까지 다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진료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도 환자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어느 정도 환자랑 대화도 되고 우리 병원이 암 환자를 볼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충분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시간을 잡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쭉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적인 암 환자에 대한 내용들도 나중에는 쭉쭉 할 거고요.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어떤 무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암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다 하고 이론적인 부분이 충분히 된 다음에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죠. 환자분은 문의가 어제도 들어왔고 그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내일도 들어올 거라 당장 상담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준비 안 된 직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 3시간 3번 정도는 좀 급하게 속전속결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내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암 환자는 우리 병원에 왜 올까? 그러니까 내원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진료인력센터 분들이 안 계신데 아마 직원분들도 환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제 의료진이 나보고 왜 병원에 왔냐고 자꾸 물어본다. 나는 암 환자라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나한테 왜 왔냐고 거꾸로 물어본다. 병원에 왔으면 아프면 아픈 걸 해결을 해줘야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질환보다 암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는 의료진이 이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암 환자라도 우리 병원에 오게 되는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환자는 허리가 안 아파져서 나가면 돼요. 너무 당연한 그런 목표를 갖고 오고 감기 환자도 감기가 나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 와서 암이 나아서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암을 보는 병원은 맞지만 암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마다 우리 병원에 오는 목적이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우리 병원이 어떤 일을 하는 병원인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 목적을 갖고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은 현재 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초기, 중기 항암 치료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든 수술을 하고 오시든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 사이사이에 오시든 항암 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와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가시든 이렇게 본격적인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하고 계시면서 우리 병원에서 보조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분들은 암 치료가 끝났어요. 이제 내 몸에는 암이 더 없어요. 다 띄어낼 거 띄어내고 항암 치료도 다 끝나고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생활 관리랑 먹을 거 관리만 하면서 잘 지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고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이 나올 텐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환자가 이제 불안하죠. 어제까지는 암 환자였는데 오늘부터 아니라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뭘 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병원에서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나 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전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 이거 다 없앤 거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남이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더 무서우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할 방법이 없는지, 뭔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불안하니 조금 더 많은 걸 해서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는 전이재발 억제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한방 단독 치료를 원해서 한방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암 환자인데 수술도 안 할 거고 항암제도 안 먹을 거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할 거고, 보통 이런 분들은 뭔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깊은 종교적 그런 게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변에 항암 치료 하시던 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암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저런 치료군도 주변에 특히 인천 지역에 암 보는 병원들이 이제 우리 병원 같은 중소병원들이 꽤 있는데 한방 단독 치료로 암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의료진을 갖춘 병원은 우리 병원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런 환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우리도 볼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계셔도 오신다면 우리 병원은 잘 대처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약제와 실력을 갖추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분들은 이제 호스피스 개념으로 암도 있고 이걸 어떻게 뭔가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될 정도, 이제 4기 이후에 처치곤란한 분들, 그러니까 암을 없앤다기보다는 남은 생을 좀 더 길게 만들고 그 사이에 좀 덜 아프고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네. 보통 이제 이게 정도가 심한 분들은 진짜로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뭐 마약성 진통제를 맞든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서 뭔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버티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한 그런 종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보통 암 요양병원들로 많이 가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분이 우리 병원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길게 한 번에 입원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장기 치료를 원하시다 보니까 치료비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이런 분들은 비용 나오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그리고 치료 받는 거 자체도 귀찮아하시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통증 있으신 분들은 통증 케어에 대해서만 딱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뭘 하고 싶어서 왔냐, 요거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목표를 갖고 오는데, 일단 뭐 제일 적극적인 분들은 나는 적극적으로 면역 치료를 해서 내 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니면 있는 암을 줄이고 전이를 막고, 아니면은 다 정리된 분들은 난 다시는 재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특히 면역 치료 쪽으로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부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이제 이분들이 제일 아마 숫자로는 제일 많으실 거예요. 항암 부작용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입원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또 퇴원하시고 다음 차수 항암 받으면 또 오셔서 치료받고 가시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 암 환자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항암 부작용 관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제 암 증상 관리인데, 이게 지금 403호 계신 환자분처럼 암으로 인해서 혹은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뒤에 남아있는 부수적인 증상들이 많아요. 항암 치료를 당장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는 특이할 정도로 암 증상 관리 환자분들이 좀 적게 내원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충분한 목표를 갖고 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하숙하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주로 수술 후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없는 주로 여자 환자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밥을 해줄 사람이 없는 분들이 와서 누워 있으려고 하세요. 아니면 수술 후에 나는 수술도 다 했고 이제 꼬맨 부위가 아물면 돼, 근데 그때까지 이 상태로 내가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 청소 빨래도 힘들어, 그래서 그냥 병원에 와서 쉬다 가시려는 분들, 그런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수술 후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남편이 밥을 안 해줘서 내가 해 먹긴 힘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상태가 어떻든 그냥 환자가 갖고 있는 목표 자체가 밥과 잠, 빨래 이런 거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 병원이 이런 분들도 그냥 다 오시게끔 하시고는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환자는 주로 이제 요양병원에서 많이 보고 병종이 요양병원일 때 더 유리하게 입원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병원의 입원 시스템으로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서로 힘들어요. 환자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류의 환자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우리 병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애초에 처음부터 적극적 면역 치료를 생각을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너무 일이 쉬워요. 서로 원하는 게 같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항암 부작용이나 암 증상 때문에 이런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걸 해결해 드리면서 환자를 적극적 면역 치료로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학술 강의가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건데, 당연히 비용 측면에서도 적극적 면역 치료를 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고요. 이런 항암 부작용 관리나 암 증상 관리는 물론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고 치료 비용 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쪽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온 환자들을 저쪽으로 몰아붙이는, 항상 상담할 때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런 환자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거를 잘 엮어서 이런 목표를 저렇게 만들어 가는 게, 크게 봐서는 상담이 이게 전부예요, 암 환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가 환자와 내가 같아지면 병원이 원하는 기타 등등을 가져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암 환자가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크게 이렇게 5가지 병원들을 주로 이제 흩어져서 다니시게 돼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치료나 뭐 이런 이후 케어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직접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 3가지 3대 치료라 그러죠. 이거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아까 이야기한 이제 완전히 한방 치료만 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한 99%의 환자는 자기 주치 대학병원을 하나 잡아놔요. 3대 치료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 암 환자는 어느 대학병원 소속이다, 이거를 먼저 상담하실 때는 체크를 해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길게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부수적인 증상들에 대한 케어가 그렇게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로 다니는 병원을 하나 정도 설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양방 2차 병원이나 대부분 요양병원 혹은 한방병원, 요 병원들 중에서 이제 고르시게 되고요. 이제 대부분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양방 치료들을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방병원에 속하지만 요 2차 병원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병원에서 하는 일들은 대학병원에서 케어해주지 않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이제 암 증상 좀 더 꼼꼼히 봐주고, 항암 부작용 같은 거 잘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입원이 필요하지만 대학병원에서 길게 안 받아주니까 입원할 다른 병원이 되어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환자분들이 하숙을 원하시는, 밥을 대신해주고 빨래를 대신해주는 곳이 필요해서 가는 분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4층에 지금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입원을, 여기서 오랫동안은 한 달 이상 한 번에 뭐 2달, 3달 혹은 뭐 반년이나 1년 이런 식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몸 상태가. 그런 분들의 경우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환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도 적고 병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어요. 그런 쪽으로 준비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일반 2차 병원을 선택하든지 요양병원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나뉘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상태가, 이분은 6개월, 1년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짧은 기간 안에 할 거 해드리고 그런 종류의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고 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급에서 면역치료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주로 이제 전이재발 방지하시는 분들, 굳이 입원이 필요 없는 분들일 경우에는 이제 양방 의원 중에 암 보조 치료하는 병원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다니면서 받는 그런 거, 이제 그 고농도 비타민 C 메가도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신데, 그런 거 받으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제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데 많이 가십니다. 근데 요새 좀 적극적으로 하는 의원들은 입원 받지 않고 고주파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 고주파 치료가 비용이 크다 보니까 실비 한도를 넘어가요, 통원 한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박 2일이나 뭐 이렇게 단기간 입원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이재발 방지 쪽은 대부분 의원급 면역 치료로 많이 뺏기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입원은 요양병원이 서로 유리해서 그렇게 가고,
그 제외한 나머지 환자분들을 우리 병원에서 주로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번 기준 이제 뭐 그렇죠. TA 환자분이 오셨을 때 염자다 그럼 그냥 2주 그냥 딱 정해져 있는데 암 환자분은 몸 상태랑 이런 게 워낙 다양해요. 암이 생기는 암 종류도 다르고 거기에 기수도 다르고 같은 기수여도 또 어디 어떻게 있는지 또 항암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 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몸 상태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나는 최대한 오래 있고 싶은데 얼만큼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제일 어려운 게 암이기도 해요. 왜냐면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혈액검사도 아주 정상적이어서 한 2주 계시다 나가시면 되겠네요 했는데 그 2주 사이에 누워있다 보니까 혈액검사가 확 떨어지면서 거의 돌아가실 막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정하게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크게 개요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환자분 몸 안에 암이 남아 있어요. 네네. 뭔가 못 띄어낸 상황이거나 뭐 아니면 약으로 죽이고 있거나 방사선을 계속 쪼여서 줄여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일단 입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원도 환자가 나가고 싶어 할 때 내보내면 됩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입원 기간에 연연해하지 않고 짧게 나가려고 오히려 그러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발견한 지 5년 안 된, 그러니까 완치 판정 안 난 환자인데 몸에 암은 없어요. 뭐 수술로 띄어냈든 뭘 했든 해서 이제 암이 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5년이 안 돼서 완치 판정만 안 나왔을 뿐이다. 그런 경우에는 참 입원을 받기가 까다로운데 그 중에서도 그 암 표지자나 아니면은 뭐 초음파를 간단히 봤더니 뭔가 덩어리가 하나 보인다거나 암이 확실하진 않지만 재발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네, 일단 입원 받아놓고 이제 뭐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암 발견 후 이제 5년 이내 환자인데 암은 다 치료했어요. 네네. 그러면 요게 요즘 실비사에서 조금 더 바짝 쪼여오기는 하는데 기준이 그냥 1기 암 환자가 수술해서 끝났다. 그럼 그 수술일로 1년 정도는 입원을 좀 자유롭게 해도 크게 태클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2기나 3기 정도 환자, 전 환자 같은 경우에 보통 저 정도 기수의 환자들은 수술로 딱 끝나지 않고 뒤에 뭐 항암이나 방사선이 추가로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초진 진단 이후에 2년 안쪽까지 네. 그러니까 암이 안 남았을 경우에 2, 3기였는데 다 치료해서 암이 안 남았어요. 그럼 그 뒤로 한 2년 정도는 더 입원하면서 관리가 들어가도 큰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3기 후반 4기였는데 암을 다 치료가 됐어요. 드물어요. 3기 후반 4기가 암이 안 남아있다. 이제 완전히 다 치료가 됐다. 네. 드물긴 한데 만약에 그런 분이 오신다면은 사실상 그냥 제한 없이 그런 분들은 받으셔도 돼요. 왜냐면 3기 후반 4기가 암이 완치됐다라고 판정나는 게 워낙 드물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완치 안 되었겠니 그냥 당연히 그냥 안 됐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너그러이 다 받아주는 경향이라 조금 기수가 높은 분들은 현존 암이 없더라도 그냥 있겠지 하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기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 3기 이상 이제 폐암, 간암, 이제 주요 암들 예후가 안 좋은 유방암 중에서도 3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그런 종류 기수가 높은 이런 분들은 그냥 네, 완전히 그냥 쭉 계속 병원에만 있어도 거의 태클이 안 들어올 정도로 입원이 자유로우니까 그런 거 네, 염두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입원 한 번에 들어왔을 때는 얼만큼씩 입원을 시킬 것인가? 네, 암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답답해갖고. 그래서 요걸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기준은 한 달에 3주, 2주, 3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 3주 혹은 뭐 상병 한 번당 2, 3주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달 놓고 그 중에 절반은 오셔도 된다. 거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번 입원을 했는데 한 달 이상 쭉 좀 길게 있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받고 초진 때는 한 3주 정도 잡고 그게 아니면 2주 정도 선에서 퇴원했다가 좀 이따 다시 오시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편법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마지막 주에 입원한 환자다. 근데 이분이 3주, 4주 이렇게 입원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10월 말에 퇴원시키고 11월 1일에 재입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주 써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쩌다 한 번 정도는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주 이하로 입원을 하시는데요. 요즘 추세가 암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부담이 되니까 일기암은 암으로 안 쳐줘요, 자꾸. 그러니까 전에는 암 환자면 거의 뭐 실비나 이런 데서 프리패스로 다 줬는데 요새는 일기암 같은 경우에는 좀 깐깐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일기암은 이제 입원할 때 2주 안쪽으로 잡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기암인데 일기암 그거를 수술로 제거를 하고 오셨어요. 수술 직후에. 그런 경우에는 2주 이상 이제 회복 기간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기의 갑상선암, 초기 위암, 자궁경부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아니면 디코드로 나오는 종양이 있거든요. 디코드는 정확히 암은 아닌데 암 비슷한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것들은 이제 저런 환자가 병원에서 실비 코드를 받으면은 보험사에서 유심히 지켜봐요. 네네. 왜냐면 예후가 굉장히 좋고 생존율이 뭐 거진 90% 이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질환들, 이름만 암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암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내과 질환 취급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입원 기간이나 아니면은 실비에서 받을 때는. 그래서 좀 일반 암 환자 생각하고 좀 세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물어보죠.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이거 CDN-SO 이론이라고, 이제 암세포가 씨앗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 몸이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암세포를 막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그 암세포들이 온몸에 뿌려져서 골고루 다 암이 자라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암세포도 자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만 자라거든요. 네. 철원에다가 바나나를 심으면 안 크잖아요. 추워서. 네, 그런 것처럼 암도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만 자라요. 그리고 우리 몸속 환경이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면은 여기저기서 막 자라겠죠. 네. 그래서 요 이론이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전립선암은 뼈로 잘 전이가 되고, 뭐 대장암은 간으로 잘 가고, 뭔가 이렇게 특정 암들은 전이되는 부위가 너무 정해져 있다. 만약에 암세포가 아무 데서나 잘 자라면 암 종류에 상관없이 온몸으로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이되는 위치가 너무 정해져 있다 해서 연구해 갖고 나온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몸 환경이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어야 암세포도 결국에 자란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한 사람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이상한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많이 변이를 해서 나타나지만 면역세포가 잡아서 없애든 그게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없어지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인 거죠. 암이 자랄 만한 환경이 아니어서 씨를 계속 뿌리지만 자라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나빠져서 잘 자랄 환경이 되면 씨를 뿌릴 때마다 자라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긴 암이 전이를 해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점점 자라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몸이 동시에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작업은, 이미 자라고 있는 암을 제거하는 작업은 대학병원에서 하시고, 우리는 암이 자랄 수 있는 체내 환경을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요법 항암제 방사선 수술 같은 치료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없애는 치료들이에요. 암 덩어리를 없애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차이인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뭐 다른 주사들 있죠. 수많은 면역 올리는 주사들, 아니면 뭐 고주파 치료나 다른 것들은 체내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도
체내 환경에 주안점을 두고요. 한약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암세포를 공격해서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약제들도 있어요. 이제 저런 쪽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방 약제도 있고 사용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에 비해서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없는 환자에게는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에 오시고 계신 환자분들 우리가 해주는 모든 치료는 양한방 치료가 전부 다 체내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체내 환경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해줄 것인가.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거 면역력 향상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사 중에 그 이뮤젠주 사이모신 들어있는 거랑 암노바, 얘네가 해주는, 네, 주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는 NK셀 활성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의 치료들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혈관 신생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약물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드물게 한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 혈관 신생 억제 관련된 약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C나 셀레늄이나 이런 방향으로 나중에 강의에 이런 것 하나씩 조금씩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고 DNA 손상이 자꾸 와서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력을 몸에 높여놓으면은 체내 환경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저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온열, 뭐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암 환자분들은 기초 체온이 떨어져 있고, 네, 몸이 찬 분들이 암이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고주파로 해서 몸을 올리기도 하고, 한약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암 환자분들이 그걸 대부분 알고 오세요. 그래서 병실이 추우면 안 돼요. 네, 암 환자분들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케어에 있어서 저 부분 네, 생각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나 통증 관리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고, 특히 통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인한 통증은 집요하게 통증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진통제도 좀 세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한방 치료도 꾸준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다른 종류의 통증보다 더 많이 아픈 것도 있고, 통증이 집요하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많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통증 있는 암 환자분들 상담하실 때는 항상 네,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네, 해주셔야 대화가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거를 왜 쓰고 어떤 식으로 환자에게 권유를 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